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권기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저는 2017 ATD 아이스 디브리핑에 있어서 주제를 조직 문화에 대한 걸로 잡았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많은 강의를 듣지는 못했고요. 제가 들었던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한 강의를 왜 듣고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 고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고민과 함께 제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저는 롯데그룹에 소속돼 있고요. LG화학은 아시죠? 예. LG화학, 하나케미칼과 같이 석유화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유화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시면은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석유 제품에서 각종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거나 가지고 오신 핸드폰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원료는 석유화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갖고 계신 소지품의 70%는 석유화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창업을 했고요. 80년에 1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작년 2016년에 17조 원으로 170배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 2조 5천억을 달성했는데요. 창사 이래 최초 국내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습니다. 화학업계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저희에서는 굉장히 붐업이 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 자랑을 하려고 이 장표를 만든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합병을 해왔고요. M&A를 통해서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현대석유화학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KB케미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타이탄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지금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 막 이런 형태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제 롯데케미칼의 원조인 호남석유화학이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고요. 호남석유화학이라는 회사는 또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죠? 호남정유 아니고 호남석유화학입니다. 이제 호남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로 이제 지금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합병을 계속 이루어내면서 조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원들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안고 이번 ATD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장인데요. 국내에는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이 3개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든지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HR 조직입니다. 저희 HR 부문으로 되어 있고요. HR팀, 인사계획이나 채용, 평가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인사지원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조직인데요. 노사관리라든지 급여복리후생입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도 밝혔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HRD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HR 가족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HRD 업무를 좀 했었고요. 또 언제 그쪽으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ATD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HRD를 하는 인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에 인사노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나요? 2016년에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기업 이미지입니다. 여러 여기 대기업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기업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맨 끝에 롯데가 있죠. 저희 롯데의 이미지는 유통업이라든지 호텔을 영위하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또 저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그룹을 좀 억누르는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 과연 그러면 저희 롯데케미칼 직원들이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조직 문화는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롯데그룹에서 그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조직효과성 진단이라는 그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조직효과성 진단의 결과입니다. 저희 회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빨간색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건데 1, 2, 3위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 써놨는데요. 보수적이다, 뭐 무난하다, 인간적이다, 뭐 경직돼 있다. 이런 단어들이 1, 2, 3위를 3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저희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 산업의 특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장치산업, 석유화학산업 이런 산업들은 대부분 보면은 남성적이고요. 그리고 수직적이고 수직적 조직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이미지, 보수적이라는 그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라든지 여러 이미지들을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업문화 TFT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문화 개선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다양성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업문화 TFT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상생, 다양성, 자긍심, 그리고 그 컴퍼니라는 분과를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그 4개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겹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가족 사랑의 날,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제,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도 1년이 아닌 1+1, 2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있고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최소 1개월은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뭐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 육아휴직이라는 데 좀 방점이 찍혀져 있고요. 출산휴가를 가시면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아직도 우리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성들 요즘에 육아휴직 많이 가죠.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남성들도 1년간 육아휴직 할 수 있지만 최소한 1개월 동안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급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가게 형편 때문에. 그래서 1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혹시 전망대 올라가 보신 분 있나요? 예,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26일입니다. 이번 달 26일 날 저희 롯데케미칼도 롯데 잠실 타워에 월드타워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4층에서 16층에 저희 사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물리적인 근무 환경의 변화가 조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계신 사무 공간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그렇게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임원들은 저 한쪽 구석에 꽉 막힌 벽 문 닫아놓고 과연 계실까? 그리고 이제 똑똑 두드려 봐야 되고 그런 문화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팀장들은 팀원들을 쭉 바라보는 입장에서 쟤들이 잘 일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직급별로 쭉 앉죠. 뭐 부장, 차장 이렇게 쭉 앉죠. 사원까지. 사원은 저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월드타워에 가게 되면은 사무 공간이 변동 좌석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침에 오면은 자기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팀장님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앉게 돼 있고, 그리고 팀장도 팀장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변동 좌석제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같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늦게 오시면 문 앞에 앉으시겠죠? 예, 뭐 그렇게 될 거고요. 임원들도 이제 유리문 안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월드타워 그쪽에 이제 전망이 되게 좋을 텐데 창가 쪽을 굉장히 선호하셔가지고 임원들이 다 자기 방이 창가에 생기는 줄 알고 계셨는데 복도에 가운데에 딱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원들 이제 지나다니면서 직원들이 우리 임원 뭐 하나 컴퓨터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나마 물리적으로나마 어떤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의 현 모습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관습이나 이런 내부 조직 문화를 좀 버리고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ATD에 갔었던 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임강현 과장님도 열심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롯데에서 이번에 1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그 사전에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강의는 세션 14개, 4일 동안 세션 14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기조 강의 아까 이제 나와 있죠. 이 맨 위에 나와 있는데 그 세 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메가 넥스트에서 준비해 주신 특강 4개를 같이 수강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원어 강의죠, 다. 원어 강의라 저는 그 통역 세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ATD에 참석하실 기회가 생기시면은 나 가서 어떻게 강의 듣지? 걱정 안 하셔도 그 통역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언어 강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통역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사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와 같은 게 강의장이 3개가 있었어요. 통역 강의장이 이렇게 이제 원탁으로 되어 있는 강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자만 쭉 놓여져 있는 강의장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선택한 강의들은 잘 몰랐는데 다 의자만 있는 강의장이더라고요. 뒤에 의자에만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적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강의장을 선택하면은 그 나중에 혹시 ATD에 가셔서 들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전략적인 그 선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ATD에 가서 들었던 그 강의들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그 키워드로 뽑은 단어들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단어들이야 크게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ATD 강의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W104라고 되어 있는데 W는 그 수요일 날 강의를 들었던 그거고요. 그래서 Change the Culture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다시피 이분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는 잘 몰랐는데 직 젠거라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뭐 리더십 그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그쪽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의 강의의 주 내용은 그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리더이다. 그리고 리더를 변화시켜야 조직 문화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주였고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번에 한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치아 교정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 치아 교정을 하는 과정과 같이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조직 문화의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thinking, acting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과거에는 사고를 변화시켜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면 현재는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런 강의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뒤에 내용은 이제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록을 좀 옮겨놨는데요. 제가 번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옮겨놨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속적인 행동의 양식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처 앤 오거니제이셔널 퍼포먼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는 조직 문화 그 변화에 성공을 하고 어떤 회사는 왜 실패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컬처 이렇게 쭉 써 있죠. 예, 그 부분 보면은 이제 그 문화가 그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문화는 점심거리로 전략을 먹어 치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는 런치가 아니라 블랙버스트라는 말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변화하려면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럼 과연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조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들이라든지 그 고위층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업체에 계실 때 가장 큰 벽에
다다르는 게 임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뭐 직원들, 물론 이제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가장 힘들지만 결제가 나야지 뭘 해보겠는데 막상 들고 가면 잘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리스트럭처, 캠페인, 그다음에 조직의 시니어 리더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많이 익숙하신 얼굴이 있죠? 예, 재길치이십니다. 읽어보시면 알 텐데 리더들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리더들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변화를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주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과 같은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다.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와닿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직이 여러 개가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과연 이 조직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치고 싶을까? 우리 그런 교육 많이 하죠. PMI 교육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조직은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하지만 교육 재밌었어. 교육 끝나고 가면 또 따로 놀죠. 그래서 과연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보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그런 문구였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좀 인식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좋은 것, 어떤 건 되게 좋아 보이고 우리 건 되게 나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항상 변화될 수 있는 행동 양식이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를 준 부분이었습니다.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직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은 변할 거야. 근데 잘 안 변하죠. 그래서 현재는 행동을 변화시켜야지 사고가 변한다. 뭐 예를 들면 남녀차별, 우리 남녀는 평등해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법으로 강제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트렌드를 읽어야지만 본인도 사고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인종차별 이런 거 미국의 인종차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색인종과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던데 저희도 가서도 약간의 차별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종차별은 안 돼. 우리는 모두 평등해. 이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법으로서 강제를 함으로써 그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가 변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앞으로 제가 어떤 인사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물리적인 저희 근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1차적인 물리적인 근무 환경이 변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바뀌네? 그럼 임원도 저기 뭐 하고 있는지 보이네? 팀장도 내 옆에 앉아 있고 팀장도 저기 문 앞에 앉을 수도 있고 이런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문화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여기서 7가지의 리더십 데벨롭먼트 체인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보시면은 크게 다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아주 쉬운 문구로 돼 있죠. 요 중에 6번에 있는 집단 면역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저한테는 다가왔는데요. 예방주사를 맞듯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감지시켜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의 축약판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에 내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보다는 점진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조직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조직이 밖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전거에 강의에 있던 내용은 아닌데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건데 A, B,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D가 변화에 대한 비용입니다. 비용보다 이쪽이 더 실익이 크다면 우린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밑에 change ch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번에 보안관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봤는데 change에서 G자를 C자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변화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변화라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참 떨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HR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경과 신뢰다. 직원들을 존경하고 그 존경을 통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서로 직원과 HR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HR이 그리고 HRD, HRM 모두가 우리 조직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같이 가셨던 롯데게이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ATD를 통해서 배운 내용, 너 이렇게 14개 강의 듣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 달 내에 한번 네 업무에 적용해 봐라. 그러면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이번 디브리핑 그리고 이제 저희 롯데에서 또 따로 디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배워온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제 업무에 적용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성공적인 ATD 참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HR 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와 같은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업체 업무를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나에게 H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HR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HR 가족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